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기둥은요, 각기둥과 원기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각기둥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둥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하고, 요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기둥은 삼각기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요 삼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할 때는 요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려주시고,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전개도에 포함되어 있는 다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건널비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전개도를 펼쳐보시면은 요 위의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면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펼쳐 보았을 때 요 밑면, 요 옆면이 각각의 직각 사각형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널비로 구하라고 할 때는 요 밑넓이랑 요 밑넓이는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 구해서 곱하기 2배 해주시고요. 요 옆면의 넓이도 쭉 다 뻗어서 이으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너랑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쭉 뻗어서 얘를 가로, 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해 주셔서 계산을 하시면 더 편하다. 네, 요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원기둥 같은 경우도 전개도를 그리셔서 요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 구해 주시고, 요 옆면의 전개도가 직사각형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사실 밑면에 해당하는 요 원의 둘레의 길이와 일치를 하겠죠. 따라서 얘를 풀어 헤쳐서 뻗은 다음에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는 원기둥의 높이의 형태로 계산을 해주셔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넓이 구하신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추가시키시면은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개도를 풀어 헤쳐서 여러분 구해주시면 되고요. 각기둥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공식이 부피 구하는 공식은 일정하기 때문에 기둥에 대한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삼각기둥에 대한 부피를 구하라고 할 때는 요 밑넓이를 구해 주신 다음에 높이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밑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 입각해서 5 곱하기 11을 2로 나누셔서 밑넓이가 30이 되는 거고, 높이는 그대로 11을 갖다 쓰신 다음에 두 개를 곱해 주세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 원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넓이, 즉 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밑면에 해당하는 원의 넓이는 9파이가 되겠죠?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해주면은 9파이가 될 것이고, 거기다 높이를 곱해주시면은 두 개 곱하셔가지고 63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부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랑 개념원리 확인하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기둥의 전개도에서 네모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길이를 써놓고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요 밑면에 해당하는 걸 펼쳐야 됩니다. 펼치시면은 요만큼이 6cm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장 긴 빗변이 10cm가 되는 거 확인하시고, 요만큼이 8cm가 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전개도를 여러분 그리시면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겹칠 거니까 얘가 6cm면 얘도 6cm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10cm면은 얘랑 포개질 거니까 여기도 이제 10cm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리고 높이, 이 높이는 그대로 16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은 밑넓이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밑넓이는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주면 되겠죠? 2개씩 있으니까. 따라서 6, 8, 48. 을 2로 나누셔서 24가 될 건데, 요 넓이가 2개가 있어. 직각삼각형이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처리해 주시면은 48만큼 나올 겁니다. 따라서 밑면의 넓이는 48 제곱센티미터가 될 거고, 거기다 더할 거예요. 옆면의 넓이, 요 옆면의 넓이를 추가적으로 더해 줄 겁니다. 자, 근데 요 옆면에
가로의 길이는 6 플러스 8 플러스 10이 될 거야.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은 두 개 더해주시면 14에다가 10을 더하니까 24가 되겠죠? 자, 24에다가 곱하기 세로 16 해주면은 얘가 옆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4에다가 16을 곱할게요. 그럼 6, 4, 24, 6이 12, 2 있으니까 4. 그리고 1이랑 24랑 곱해서 24 주신 다음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 떨어지고 8 떨어지고 3 떨어지니까 384가 되겠네요. 따라서 48에다 384를 더하는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84에다 48을 더하니까 두 개 더하시면은 12죠. 하나 올라가고요. 9에다가 4를 더해주니까 13 하나 올라가서 더해주시면 4가 될 거니까 43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건널비는 432가 되도록 하겠네요. 우리 아까 구했던 밑넓이는 몇이었습니까? 24였죠. 이 하나의 넓이가 68, 48, 24였고요. 건넓이 구할 때는 이 밑넓이 2배 해주시고 옆넓이 구해주셔야 되는데 옆넓이는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384가 나왔죠. 그죠? 384. 그래서 여기는 384.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건넓이 구하는 거를 공식화해서 잘 이해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풀 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전개도로 그릴 필요가 사실 없죠. 자, 보시면은 우선은 밑넓이 곱한 다음에 2배 줄 겁니다. 위아래 2개가 있으니까 밑넓이를 구할 건데 요만큼이 6이고 요만큼이 4예요. 여기 수직으로 만나니까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은 6, 4, 24죠. 24를 2로 나눠주면은 12가 되겠습니다. 근데 12가 2개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으니까 12 곱하기 2에서 24 맞춰주시고 요 옆면의 넓이는 직사각형으로 나올 거야. 직사각형으로 나올 건데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될까요? 요만큼의 길이가 너 플러스 너가 되겠죠. 얘네를 다 풀어친 거니까 그럼 5 플러스 6 플러스 5니까 16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8 16이랑 8을 곱할게요. 자, 16에다 8을 곱하면은 6, 8, 48 8이는 8, 128 따라서 24에다가 128을 더하셔서 최종 계산해 주시면은 128에다가 24를 더하시면은 12 이렇게 두 개 더해서 12죠. 하나 올라가고 더하시면 5니까 152 제곱센티미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 밑넓이가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4 곱하기 3, 12가 되겠습니다. 두 개 있어요. 위아래 곱하기 2 해주셔서 얘가 24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더할 건데 더할 때는 옆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개도를 그렸다고 가정하시면은 요 4에 지금 해당하는 4에 3, 또 이만큼이 4니까 얘를 다 풀어헤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올 때 가로의 길이가 4도 2개, 3도 2개 있어요. 그러면은 4 2개에서 8 플러스 3 2개에서 6 8 플러스 6, 즉 14만큼 가로의 길이가 나올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요만큼 6cm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만큼을 6으로 잡아가지고 14에다 6을 곱할게요. 14에다가 6을 곱하면은 6, 4, 24, 6, 1은 6, 84가 되도록 하겠네요. 따라서 밑넓이는 24, 그리고 옆면의 넓이는 84가 될 거니까 두 개 더해 주셔서 최종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해 주시면은 4랑 4랑 더해서 8 나오고요. 8이랑 2랑 더해서 10이 되도록 하겠네요. 따라서 108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인데요. 원기둥은 요 밑면에 해당하는 원과 요 밑면에 해당하는 원이 각각 위아래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그 옆면을 풀어헤쳤을 때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형태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높이는 9cm니까 여기가 9cm가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뭐랑 같겠나? 요 원의 둘레에 해당하겠죠. 근데 두 개 합동일 거니까 얘 또한 반지름의 길이가 4cm가 될 것이고 요 원의 둘레가 결국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4 곱하기 2에다가 파이를 곱해서 8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16파이가 되겠죠. 근데 두 개 있어요. 16파이 곱하기 2 해주니까 32파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밑면의 넓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밑넓이는 32파이죠. 32파이. 근데 32파이 두 개 줘야 돼. 여기다가 더할 겁니다. 자, 더하는 거는 뭐를 더해야 돼요? 옆넓이를 더해야 돼요. 옆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얘랑 얘랑 곱해주면은 8, 9, 72. 72파이가 되도록 하겠네요. 8, 9, 72파이. 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파이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64파이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72파이를 더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더하시면은, 6이죠. 7이랑 6이랑 더하니까 13이죠. 136파이. 얘가 최종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뭐 채우면은, 여기 8파이에다가 뭐, 이렇게 9를 곱해주시고, 밑넓이는 4 곱하기 4 곱하기 파이니까, 이렇게. 빈칸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원기둥의 건넓이 이번엔 전개도 없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원에 해당하는 넓이가 4파이가 될 거야. 맞죠? 2의 제곱 곱하기 파이니까. 근데 거기 2배 해줘야 돼. 그럼 8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다 더할 겁니다. 더할 건데 옆넓이를 구해줄 거예요. 근데 옆넓이를 구할 때 요 전개들을 그렸을 때 직사각형이 나올 거고, 가로의 길이가 요 원의 둘레니까 요 원의 둘레는 4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요만큼은 높이가 될 거니까 4. 그러면 4, 4, 16파이가 되겠네요. 옆면의 넓이가 16파이. 두 개 더해 주시면은 16이랑 8이랑 더해서 24파이. 이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요. 자, 이번에는 요 원의 넓이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16파이죠. 16파이. 근데 두 개 있죠. 위아래 16파이 두 개 있으니까 32파이에다가 더할 겁니다. 옆면의 넓이는 요 원의 둘레가 가로의 길이 8파이가 되겠죠.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8파이에다가 세로가 원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니까 6, 8, 48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은 32파이에 48파이를 더했어요. 더하시니까 두 개 더해서 0이 되고요. 하나 올라가니까 쭉 더해서 80이 되겠네요. 80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둥의 부피를 구해볼 건데,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높이를 곱해줘야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원기둥이나 뭐 각기둥이나 어쨌든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넓이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얘의 밑넓이는 4, 4, 16이 되겠죠. 거기다 높이는 6이 될 거니까 얘랑 얘랑 두 개 곱해주면 되겠습니까? 16에다 6을 곱해주면은 96이 될 것이고,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여러분 적어주셔야 됩니다. 단위는 생략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밑넓이. 자, 밑넓이는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니까 9파이가 되겠죠. 맞죠? 9파이. 그리고 높이는 8이에요. 따라서 쭉 곱해주세요. 9파이랑 8이랑 곱하니까 72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부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세요.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자, 넘어가셔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의 부피 구하래요. 밑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돼요. 밑넓이는 6, 8, 48. 삼각형이니까 48을 2로 나눠주면 24가 되겠죠? 24에다가 10을 곱해서 240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밑넓이는 반지름이 6cm니까 66에 36파이에다가 높이가 8이니까 36파이에다가 8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68, 48, 83, 24, 288 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최종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개도를 가르치는데요. 전개도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사각기둥이 나올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요 사각기둥의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근데 얘가 4가 될 것이고, 이만큼이 3이 되겠죠. 얘랑 겹쳐질 거니까. 그래서 4, 3, 12.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밑넓이가 되는 거예요. 12. 그리고 높이는 요만큼이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5가 될 거야. 두 곱해주니까 부피는 6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7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원기둥
만들었을 때 전개도가 원기둥을 이룰 것이고, 원기둥에 해당하는 요 밑넓이는 원의 넓이입니다. 33은 9파이. 그리고 높이는 그대로 6cm를 먹을 거니까 6, 9, 54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에 대해서 밑넓이, 옆넓이, 겉넓이를 각각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밑넓이를 먼저 볼 건데요. 밑넓이는 밑면의 넓이를 나타내고요. 요 밑면에 해당하는 도형이 사다리꼴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두 개 더해야 됩니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두 개 더한 18 곱하기 높이가 4죠. 그리고 그거를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18 곱하기 4를 2로 나눠주시면은 2랑 4랑 약분돼서 2가 될 것이고요. 두 개 곱해주면 36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밑넓이는 36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옆면의 넓이는, 각기둥에 대한 옆면의 넓이는 무조건 직사각형 형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직사각형. 근데 이 직사각형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가 돼요? 밑면에 해당하는 사다리꼴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사다리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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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다 더하셔야 됩니다. 그럼 5 플러스 6 플러스 5 플러스 12가 밑면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각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는 6c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옆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이거 딱 더할게요. 그럼 5랑 5랑 더해서 10이죠. 그리고 6이랑 10이랑 더해서 18이죠. 10 플러스 18이니까 28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28이 될 거고,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은 28에다가 6을 곱하면 68, 48, 6이 12, 168이 되도록 하겠네요. 따라서 옆넓이는 168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겉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겉넓이는 밑면의 넓이가 두 개가 있어. 밑면의 넓이가 두 개가 있으니까 36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36에다가 2를 곱하고 옆면의 넓이인 168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더하시면 72가 되겠죠. 36 곱하기 2는 72에다가 168을 더하게 되면은 8이랑 2랑 더해서 0이고요. 하나 올라가고 7이랑 7이랑 더해서 14죠. 하나 올라갔으니까 최종 겉넓이는 240, 이거 계산하시면은 240 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다 라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기둥에 대해서 밑넓이, 옆넓이,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밑넓이는 밑면의 넓이에요. 밑면은 원이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제곱해 준 다음에 파이 곱해 주면 되니까 2의 제곱 파이, 즉 4파이가 될 것이고요. 옆넓이 같은 경우는 항상 옆면이 전개도를 그려봤을 때 사각형이 될 건데,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에 해당하는 도형의 둘레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의 둘레가 4파이가 될 것이고요. 그때 높이는 5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20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겉넓이 구하라고 할 때는 밑면의 넓이 두 개가 있으니까 4파이에다 1을 곱해서 8파이에다가 옆면의 넓이인 20파이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28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기둥의 높이가 10cm일 때 사각기둥에 대한 부피를, 밑넓이랑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시면요. 이 사각기둥의 밑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맞죠? 자, 그때 밑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밑넓이는 우선은 옆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셔야 돼요. 옆면의 넓이. 그러면 옆면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을 좀 두 개로 쪼개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삼각형에 해당하는 넓이가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시면 58, 40을 2로 나누니까 20제곱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얘는 83, 24를 2로 나누니까 1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더하시면은 32. 이 사각형의 넓이가 32가 되겠죠. 그죠? 근데 32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밑넓이는 32가 될 것이고, 밑넓이에다가 이제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2에다가 높이 그대로 10만 곱해 주셔서 부피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320 세제곱센티미터가 부피가 될 것이고, 밑넓이는 3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가 200파이 세제곱센티미터인 원기둥의 높이가 8일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이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를 변수 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리고 오셔서 자, 계산해 볼게요. 높이는 8cm라고 가르쳐줬죠? 네,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원기둥의 부피를 가르쳐줬어. 근데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니까 밑넓이를 우리는 x 제곱 파이라고 잡을게요. x 제곱 파이에다가 뭐를 곱해요? 8을 곱한 게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20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파이랑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을 시켜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분시키시면은 8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8로 나눠주시면은 자, 일단 2로 나눴을 때 뭐가 됩니까? 4분의 100이 되죠. 4분의 100, 25가 되겠네요. 그럼 x제곱이 25가 되니까 제곱해서 25가 되도록 하는 x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x는 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부피가 30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자,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필요한 요 높이를 알아야 돼요. 높이를. 자, 그럼 우선은 우리 높이를 x라고 잡을게요.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니까 이 높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가르쳐준 조건이 부피를 가르쳤어요.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넓이는 이 원의 넓이니까 25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높이 x를 곱한 게 30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야 돼. 30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단위는 생략합니다. 그럼 파이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을 시켜주시고요. 양변을 20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300은 3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5 그리고 100이 있으면 약분이 4로 될 거니까 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3, 4, 12. 우리는 높이가 12라는 걸 구했어요. 원기둥의 높이가 12. 그리고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요? 건널비를 구해야 돼요.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원의 넓이는 25파이가 될 건데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50파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요걸 구해야 돼요. 옆면의 넓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옆면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원의 둘레, 지름이 10이죠. 10파이가 될 겁니다. 10파이에다가 12를 곱하니까 120파이가 되도록 하겠네요. 건널비는 50파이 플러스 120파이니까 170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에 대해서 밑넓이, 그리고 건널비, 그리고 부피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원기둥의 밑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부채꼴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채꼴에 해당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이 5cm, 5cm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선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전에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원의 넓이가 반지름의 길이인 5인 25파이에 해당할 건데 요거에 전체 360도분의 120도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곱하기 360도분의 120도를 잡아서 3분의 1을 곱해준 3분의 25파이가 뭐가 되냐? 밑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밑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밑넓이는 3분의 25파이라고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부피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넓이 구했으니까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한 게 부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5파이에다가 곱하기 10을 곱한 3분의 250, 3분의 250파이가 요 기둥에 대한 부피가 되겠죠. 그리고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넓이 3분의 25파이 두 개가 있죠. 밑면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걸어서 3분의 50파이 하나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더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뭘 더해줘야 되냐? 옆면의 넓이를 더해줘야 돼요. 옆면의 넓이, 옆넓이. 자, 옆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옆면에 해당하는 전개도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세로의 길이는 10cm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옆면의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밑면에 해당하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요 부채꼴에
둘레의 길이를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만큼이 5cm고 요만큼이 5cm죠. 따라서 5 플러스 5를 먼저 구해주시고 요 호의 길이를 구해주셔야 돼요. 호의 길이를. 근데 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원의 둘레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360도분의 120도만큼이 차지한다. 즉 3분의 1만큼을 차지한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원의 둘레는 10파이가 되겠죠. 지름이 10이니까 10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120도만큼을 요 호가 차지할 거니까 약분시키면 3분의 1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10파이가 되겠죠. 3분의 10파이. 자, 그러면은 10 플러스 3분의 10파이. 3 플러스 10분의 3분의 10파이에다가 10을 곱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옆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계산할게요. 얘한테다가 그대로 10을 곱해. 곱하면은 전개돼서 100이 될 거고 100 플러스 3분의 100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옆면의 넓이가 100 플러스 3분의 100파이. 그럼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은 그대로 살려주시고 파이끼리 붙어있는 것끼리 계산해 주시면은 너랑 계산해 주시면은 3분의 150 3분의 50이랑 3분의 100파이 더해주면은 3분의 150파이로 계산이 되겠네요. 여기가 50파이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 플러스 50파이 100 플러스 50파이가 건널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핵심 문제 익히기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큰 직면체에서 작은 직면체를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이다. 큰 직면체에서 이 조그만한 직면체를 드러내고 남은 입체도형인데 이 남은 입체도형에 대한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은요, 지금 덜어내고 남은 부분에 이 건널비를 구하라고 할 때 학생들이 사실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은 다 따로따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건널비를 구하는 거니까 요 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요 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하시는 거를 그대로 당겨 주셔가지고 요 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 밑에 있는 요 밑면의 넓이, 요 위에는 사실 없잖아요. 뚫려 있긴 하지만 지금 뚫려 없어지면 요 밑면에 해당하는 요 해당하는 넓이를 위로 올리세요. 위로 올리셔서 요 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사실 이렇게 뚫려서 날아갔던 부분이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기 때문에 최초에 구하고자 하는 큰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잘려서 큰 직면체에서 작은 직면체를 날려서 생긴 남은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큰 직면체의 건널비와 서로 같게 되겠죠. 따라서 건널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가 두 개가 있죠. 5, 4, 20. 건널비 구할 때는 20이 두 개 있습니다. 20 곱하기 2 이렇게 잡아주면은 밑면의 넓이 합이 됩니다. 40. 그리고 옆면의 넓이는 옆면은 항상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요만큼 가로의 길이가 5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4 5가 2개 그리고 4가 2개 18이 되겠죠. 옆면은 사각형이 나올 거니까 18 그리고 요만큼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5cm라고 잡아주셔가지고 계산해 주시면은 90이 되도록 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90 두 개 더해 주시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13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널비는 130이 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피를 구할 때는요, 부피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큰 직면체의 부피에서 조그만한 직면체의 부피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직면체의 부피는 얘가 5고요 얘가 4니까 밑넓이가 5, 4, 20 곱하기 높이를 5cm라고 잡아주시면 100이 되겠죠. 큰 직면체의 부피인 100에서 빼줘야 됩니다. 조그만한 직면체의 부피를 빼줄 겁니다. 그럼 조그만한 직면체의 밑면의 넓이는 4, 3, 12 곱하기 높이를 이만큼 5cm로 4cm네요. 4cm로 잡아주면 48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100에서 48을 빼주면 52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익히기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멍이 뚫린 원기둥 이렇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이 문제 푸는 요령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구멍이 뚫린 원기둥에 대하여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선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원기둥을 잘 살펴보세요.
원기둥을 잘 살펴보면은 바깥쪽 면이 있고요. 여기 안쪽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면의 넓이와 요 안쪽 면의 넓이와 요 밑면의 넓이를 각각 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밑면의 넓이 요걸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 두 개 있는데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큰 원의 넓이에서 조그마한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큰 원의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되겠네요. 따라서 25파이에서 뺄 겁니다. 조그만 원의 넓이는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은 4, 16파이를 빼주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9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파이, 즉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9파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9파이가 두 개 있으니까 18파이, 18파이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18파이에다가 더할 겁니다. 자, 요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옆면의 넓이를 더할 건데요.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옆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사각형의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나올 것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2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항상 20으로 일정하니까, 그리고 요만큼이 뭐가 되느냐면은, 바깥 부분이니까 큰 원의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펼칠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훨씬 더 길어지는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요만큼, 미안합니다. 얘가 지름이 10이었죠? 10파이가 되겠네요. 얘를 펼쳤을 때, 요 원의 테두리를 펼쳤을 때 10파이가 된다는 소리예요. 10파이. 그러면은 200파이. 10파이 곱하기 20이니까 200파이. 이게 외부 영역에 해당하는 옆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200파이. 자, 그리고 요 안쪽 있죠? 요 안쪽. 요 내부에 있는 옆면의 넓이도 더해줘야 되는데, 옆면에 해당하는 내부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가로의 길이는 20으로 일정하겠지만, 요 세로의 길이가 요 조그만한 원 있죠? 요 조그만한 원의 둘레의 길이랑 서로 같을 거예요. 맞죠? 조그만한 원은 지름이 8입니다. 지름이 8이니까 8파이. 그러면은 20 곱하기 8파이 한 개 내부에 해당하는 옆면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160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60파이. 최종 계산하시면은 200, 160 더하시면은 360파이에다가 18파이를 최종적으로 더해서 378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8파이. 자, 그리고 이제 부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부피 구할 때는 어쨌든 큰 원기둥의 부피에서 조그마한 원기둥의 부피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큰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의 길이가 5cm이기 때문에 25파이 곱하기 높이가 20이죠. 곱하기 20 한 거에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의 길이가 4기 때문에 16파이 곱하기 높이 똑같이 20. 요거 뺀 게 남아있는 원기둥의 부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요. 파이 똑같이 있으니까 뒤에 파이는 똑같이 빼줄게요. 뒤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20이랑 20은 앞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이랑 20은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괄호 열리고 25-16은 괄호에 묶이고 뒤에 파이가 그대로 있겠네요. 25에서 16 빼주니까 뭐가 됩니까? 9가 되겠죠? 9에다가 20 곱하니까 180이 되겠네요. 18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따라서 부피는 18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에 대하여 옆면의 넓이, 그리고 겉넓이, 그리고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직사각형을 L을 회전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게 되면은 어떤 입체동이 나올까요? 어떤 회전체가 나올까요? 우리 앞에서 공부 많이 했죠? 원기둥이 나옵니다. 자, 원기둥. 자, 원기둥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원기둥에 해당하는 옆면의 넓이와 겉넓이와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밑면에 해당하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cm가 되겠습니까? 2cm가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2cm고 요만큼이 뭐가 되겠습니까? 높이 5cm가 되도록 하겠죠.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옆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얘를 풀어헤쳐야 되는데, 옆면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에 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2니까 지름은 4가 될 것이고 4파이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 세로의 길이는 원기둥의 높이에 해당하니까 5가 될 겁니다. 두 개 곱해주시면은 옆면의 넓이는 20파이가 되도록 하겠네요. 20파이.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겉넓이요. 겉넓이는
밑면의 넓이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데 이 밑면에 해당하는 원의 넓이가 4파이가 되겠죠. 근데 4파이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거기다가 옆면의 넓이인 20파이를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8파이에다가 20파이를 더하니까 28파이, 28파이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우리 밑넓이 아까 4파이라고 구해놨죠. 이 4파이에다가 높이 5cm를 곱해주셔서 2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20파이 세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밑에 확인 해당하는 문제들 잘 푸셔가지고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까지 과제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